노식에게 돌아가던 도중 유비가 길에서 마주친 것은 죄인 신분으로 압송 중인 노식이었습니다. 이래 전말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낙양에서 감찰온 내시 좌풍이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노식을 무고해 체포한 것이었죠. 유비는 슬픔과 분노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장비는 노식을 구한답시고 공무원들을 죽이려다 유비한테 거의 맞을 뻔했어요. 야, 너 스승님을 진짜 역적으로 만들 셈이야? 누명은 반드시 풀릴 거라는 노식의 말을 마지막으로 유비는 스승과 작별해야 했지만 현타가 세게 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식 대신 부임했다는 동탁이란 자가 마침 장각한테 털려서 도망치는 꼴을 보니 나라꼴 잘 돌아간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유비는 황건적을 쫓아내 동탁을 구해주었지만 돌아온 건 의용병이라고 개무시하는 동탁의 차가운 등짝뿐이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우리가 이러려고 의용병을 일으켰냐며 분개했지만 유비는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해산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비 삼형제는 지난 전투에서 인사를 나눈 주준 장군을 다시 찾아가 황건적과의 싸움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한나라 최고 전력 삼중랑장의 하나인 주주는 유비를 크게 반겨주었습니다. 장량을 쫓아간 황부숭이 초대형 신인 조조를 끼고 승승장구 중인 터라 500명의 깡패들로 소문이 자자한 유비의 가세가 반갑기 그지없었죠. 주주는 즉시 유비를 선봉으로 삼아 어느새 8만이나 되는 군사를 집결시킨 장보를 공격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들로 심기가 불편한 장비는 겁도 없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적장 고승을 꼬치마냥 꿰뚫어 분을 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유비가 신호와 함께 병사들을 몰아치려는 그때 인공장군 장보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칼을 휘젓자 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스르륵 끼더니 돌풍과 함께 엄청난 수의 군대가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황망한 광경에 유비의 깡패들마저 겁을 집어먹었고 이어진 장보와 부장 엄정의 공격에 그대로 한나라군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되도 않는 요술의 힘에 당했다는 사실에 유비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주주는 요술의 파회법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돼지와 양을 잡아다 산꼭대기에서 피를 뿌리면 요술을 막을 수 있으리라. 유비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주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돼지를 잡으랬더니 웬일인지 장비가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준 덕에 준비는 단 하루 만에 끝났어요. 이어 유비가 주준에게 건의했습니다. 소장이 청주에서 황건적을 상대할 때 거짓 퇴각하는 척 유인해 재미를 보았습니다. 장보에게도 사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최대 강점은 아랫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였죠. 다음날 장보가 다시 요술을 부리자 유비는 복병을 숨긴 장소까지 퇴각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오른편에서 관우가 나타나 양의 피를 뿌렸고 왼편에선 장비가 나타나 직접 잡은 돼지의 피를 뿌리니 거짓말처럼 검은 구름이 걷히면서 요사스런 군대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전부 종이와 풀로 만든 가짜 인형이었죠. 정신 차려보니 적진 한복판에 들어온 황건적들은 관우와 장비의 생생한 공격력에 우수수 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난전 중에 팔에 화살까지 맞은 장보는 정신이 쏙 빠진 채 본거지 양성까지 쓰러지듯 후퇴했죠. 이제 장보는 8만이란 대군도 거의 다 잃은 채 꼼짝없이 농성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보의 농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준의 첩자였던 엄정이 자고 있는 장보를 죽이고 성문을 열었거든요. 유비는 뒤늦게 알았지만 주준이 요술의 파회법을 알아낸 것도 사실 다 엄정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연전 연패하던 동탁 대신 노식의 자리에 임명된 황보숭도 조조와 함께 파죽에 연승을 거두며 인공장군 장량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장보 장량의 죽음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던 건 태평도의 교주 천공장군 장각이 광종에서 병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며 나으면 믿음의 힘, 안 나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편하게 사기치고 다니던 장각 자신의 병사는 황건적 전체의 사기를 곤두박질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푸른 하늘을 노랗게 물들일 것만 같던 황건적의 난도 장각 삼형제의 전원 사망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나 했죠. 하지만 완성의 황건적 조홍을 중심으로 각지의 잔당들이 속속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은 사실상 기어이 한나라와 끝장을 보겠다는 황건적들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체가 순수 창작인 이번 양성 전투에선 장부가 손오공 뺨치는 요술을 사용하고 이를 파해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뿌리는 등 현대 독자들에게 삼국지를 판타지 소설로 치부하기 딱 좋은 빌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삼국지 연의의 본체가 민중들 사이에 퍼진 영웅담이란 걸 감안하면 다소 유치하긴 해도 아주 재미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앞서 소설 한정으로 분노 조절에 실패한 장비가 동탁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상 동탁이 한나라를 멸망시키는 주범이란 걸 고려하면 이때 장비를 말린 건 유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셈입니다. 아싸리 정사였다면 유비가 직접 동탁을 죽이면 죽였지 말리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진작부터 동탁의 싹수를 알아보고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정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화에 등장할 강동의 손견이었어요.